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네, 이제 벌써 2주차 수업입니다. 이게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좀 해소가 돼서 여러분과 직접 대면해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좀 계속 아쉽습니다. 조금 더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실적인 예시라든가 실질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자료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분에게 1대1 피드백을 좀 더 잘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돼서 우리 재미있는 수업을 같이 한번 진행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오늘은 2주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컴퓨팅 사고와 그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고에 대한 측면의 대표적인 예시인 인공지능과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수업의 목적인 코딩이라는 측면을 한번 좀 찾아보는,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공지능입니다. 지난번에 현실과 소프트웨어와의 연관, 융합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는 게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인공지능이라는 측면, 아마 기사로는 접해 보셨을 거예요. 뭐 이 알파고와 뭐 이세돌이 바둑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기계가 사람을 계속 이겨왔고 이제 앞으로 사람이 기계를 이길 확률 자체는 거의 없다라는 식의 기사도 보셨을 것이고요. 그렇게 멀리 갈 게 있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의 인공지능은 이미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시죠.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뭐 시리라든가 빅스비라든가 요새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학생이 핸드폰을 제출했는지 안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앞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리야, 뭐, 빅스비,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갑자기 대답을 하기 시작한다고, 숨겨져 있던 핸드폰들이 갑자기 대답을 하기 시작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능을 얼만큼 활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활용을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검색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거의 다, 이런 약간 낮은 단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진행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익숙한 형태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인공지능이 탄생을 함에 있어서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메카시 미스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지적 행위체의 지적 행위를 기계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과학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그 사람만의, 인간만의 지적인 행동, 뭐 윤리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사람을 구분짓는 잣대, 기준이라고 보면 그것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과학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입니다. 파이겐바움이라는 사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에 의한 언어의 추론의 개념과 방법을 연구하며 추론하는 데 사용되는 지식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말이 조금 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언어적 추론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을 오고 감에 있어서 나타나는 추론 방식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이 컴퓨터가 구현이 되거나 사용이 되는데 필요한 것, 그러한 지식들을 어떤 언어,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뭐냐 학자들의 복잡한 말이고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이 있고 기계,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이게 대립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혹은 경험하는 대부분의 현실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는 어떻게 나옵니까? 늘 싸우죠, 뭔가.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영화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뭐, 대표적으로 터미네이터라든가, 뭐, 매트릭스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런 배경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이 판단했을 때 인간이 사회와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박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칭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서로 없애야 되는 측면으로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그 인공지능의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고 기계가 있었을 때 인공지능의 목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 두 개가 파트너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파트너.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개념이 바로 인공지능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측면을 막 너무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완벽한 컴퓨터 같은 이런 개념보다 그냥 아주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에어컨이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건 주변의 공기질을 확인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가동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보면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3D 스캔으로 집의 구조를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엉뚱한 데를 가지 않으면서 탁탁탁탁 청소가 되는 측면이 있죠. 더 간단하게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에 절전 프로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거나 배터리가 모자랄 때는 절전 모드로 해놓으면 좀 더 오래가는 그 시스템적인 측면의 관리나 제어 프로그램 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과거에 이런 단순 형태의 약간 제어 프로그램이었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빅데이터를 이용하거나 검색 엔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넷플릭스죠. 뭐 왓챠도 마찬가지지만 맨 첫 화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의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제 과정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 추천이 나오게 되죠. 추천이. 당신의 취향에 맞는, 당신이 지금까지 봐왔던 무언가를 봤을 때. 근데 이게 검색 엔진과 빅데이터를 같이 공유된다는 게 약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검색하는 그런 영화 제목 같은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액션이면 액션 이러한 단어, 키워드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한 하나, 당신이 검색 추이라든가 검색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추이로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건 뭐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다른 사람들, 이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은 이 영화, 이 드라마를 선호해 라는 측면의 빅데이터가 같이 기반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계가 돼서 검색 엔진 기반 빅데이터로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호하는 무언가를.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게 좀 독특한 게 사람이라는 게 꼭 영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에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연애라고 친다고 하면 우리가 늘 나는 왜 뭐 연애할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왜 나쁜 남자만 맨날 만나지? 나쁜 남자를 좋아하니까. 뭐 약간 이런 거죠. 내가 이런 걸 선호해.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갑자기 색다른 도전을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사람마다 외국 여행을 갔을 때도 뭔가 이국적인 음식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자는 도전 의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내 취향 혹은 내가 선호하는 거 위주로 계속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활동 반경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이제 그쪽으로 더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 혼자 독서나 아니면 학습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으로 했을 때는 그냥 내 판단, 내 취향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게 검색 엔진이나 빅데이터가 같이 연결이 되면 이 말 그대로 인공지능 자체가 당신의 취향 혹은 당신의 취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어떤 영역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거의 만능 아니겠습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컨텐츠들이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걸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을 하려면 조금 전에 넷플릭스가 나왔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넷플릭스에서 이제 블랙미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인공지능 환경에 대해서 좀 다양한 관점으로 어필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좀 보시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 보시면 지금 앞으로의 사회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변화,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겠구나까지 한번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자, 지금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이 인공지능의 정의,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바로 그럼 이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사회에서 직업군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 혹은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